자,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 앤 셋 동작을 사용해서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의 엔트리 섹션을 구현을 하면 이제 이러한 동작을 형태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엔트리 섹션이 여기, 그리고 엑시트 섹션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섹션은 여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코드가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즉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챕터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동기화 기법이 적용된 크리티컬 섹션 코드의 가장 첫 번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 개 프로세스가 같이 동작을 하게 되면 전혀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do while 구문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여기 지금 while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while 문장에서 어떤 동작을 하고 있나요? 테스트 앤 셋 명령어를 호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스트 앤 셋을 호출을 하면서 락 변수를 이제 아규먼트로 이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테스트 앤 셋 명령어가 원래 락 변수의 주소를 받도록 돼 있었죠. 아까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그 락 변수의 내용을 일단 읽어다가 RV에다가 넣었었죠. 보관. 그리고 나서 그 락 변수의 내용을 무조건 true로 바꿔주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턴할 때는 조금 전에 락 변수의 값을 읽어서 저장해 놨던 RV 값을 이제 리턴을 해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첫 번째 while문의 괄호 안에서 이 테스트 앤 셋 문장의 실행을 통해서 리턴 받은 값은 어떤 값이 되겠습니까? 원래의 락 변수에 들어있던 값이 이 while문의 리턴이 되겠죠. while문의 괄호 안에 리턴이 될 겁니다. 어떤 값이 락 변수에 들어있었나요? 첫 번째 실행이니까 락 변수가 초기화되어 있는 값을 가져가겠죠. 여기 지금 맨 윗줄에 보시면 불린 베리블 락 변수는 false 값으로 initialize 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 코드를 가장 처음 실행하는 프로세스는 테스트 앤 셋 문장을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첫 번째 실행에서는 false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false를 리턴을 받는 거죠. 그래서 while문에서 괄호 안의 문장이 false니까 이 do nothing, 즉 무한 반복을 하지 않고 이 크리티컬 섹션 코드로 바로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두 번째 프로세스, 즉 이것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두 번째 프로세스가 이제 이 두 while문을 동일하게 실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 while 구문을 실행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 while 문장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스트 앤 셋 문장을 똑같이 실행을 할 것이고요. 이 테스트 앤 셋 문장의 괄호 안에 있는 락 변수의 값을 RV에다 옮겨 놓고, 즉 이 락 변수는 현재 어떤 값을 가지고 있나요? true 값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앞서 실행한 프로세스에서 이미 락 변수에 대해서 테스트 앤 셋 명령을 한번 수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테스트 앤 셋 문장 프로그램 테스트 앤 셋 명령어에서 하는 일이 기존 변수 값에 뭐가 들었든지 상관없이 일단 true 값을 이제 써주죠. 이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수행을 했다는 얘기는 이 락 변수에 true 값이 저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코드를 수행하는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테스트 앤 셋 변수를 이와 같이 실행을 하면
여기서 RV에 가져가는 첫 번째 값은 이제 true 값인 거죠. 그래서 얘는 리턴할 때도 이 test and set 문장의 리턴 값이 true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한 프로세스가 이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서 실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두 번째 진입하는 이 프로세스는 이 while 구문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앞서 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했던 프로세스가 자기의 할 일을 마치고 크리티컬 섹션 안에 있는 코드 세그먼트의 실행을 다 마치고 이 락 변수를 false로 풀어주게 되는 동작을 실행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릴리즈 락 동작이죠. 락을 풀어주는, 잠겨있던 문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그러면 이 락 변수에 false가 들어가는 순간 다시 또 계속적으로 여기 이 첫 번째 while 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프로세스들이 test and set 문장으로 이 락 변수를 읽어서 리턴을 하게 될 때 첫 번째로 그 리턴을 하는 프로세스가 이 test and set 문장에 false를 리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그 프로세스가 while문을 통과해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 test and set 문장에 의해서 타겟, 즉 이 락 변수에다가 true를 넣어놨기 때문에 한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나면 또 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자 계속 기다리는 프로세스들은 이 test and set 문장에서 true를 리턴 받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할 수가 있도록 동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파트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마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마포는 역시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툴이고요.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을 가장 이제 세마포 변수를 활용해서 두 가지 동작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변수입니다. 첫 번째 것은 이제 웨이트 동작이고요. 두 번째 동작은 이제 시그널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어 변수, 초기화되어 있는 세마포어 변수에 대해서 wait라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과 이제 signal이라고 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뭐 바이너리 세마포어 또는 이제 카운팅 세마포어와 같은 여러 가지 동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화 프리미티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웨이트 동작과 시그널 동작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돼서 동작을 하는지 먼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웨이트 동작과 시그널 동작은 두 개의 어떤 인디비저블한 오퍼레이션, 즉 어토믹한 오퍼레이션이죠. 어토믹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액세스가 되고요. 이 세마포어는 이제 웨이트하고 시그널에 의해서 동작한다 그랬죠. 그 웨이트와 시그널이 이렇게 이제 어토믹한 동작들입니다. 웨이트 함수를 살펴보면 입력받은 S 값이 0보다 작은 동안에는 이제 계속 BG 웨이팅을 하는 형태로 코딩이 되어 있고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BG 웨이팅이니까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값을 1 빼주고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고 리턴하는 이런 형태의 동작을 합니다. 반면에
시그널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입력받은 s 변수에 대해서 이제 1 증가시켜주는 동작을 하고 바로 이제 리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마포는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카운팅 세마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너리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이너리 세마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바이너리 세마포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뮤텍스 락 기능하고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세마포가 되겠습니다. 뮤텍스는 이제 뮤추얼 익스클루전이죠. 즉 상호 배제 동작을 하는 락 기능,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 뮤텍스 락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세마포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바로 이 세마포를 바이너리 세마포로 사용하면 이제 뮤텍스 락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앞서 그 웨이트 시그널 함수에서 실제로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만약에 s라고 하는 변수가 1로 초기화가 돼 있다 라면 이제 첫 번째 s 변수의 웨이트를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바로 while문은 통과를 하겠죠. s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여기서 이제 비지 웨이팅을 하니까 s 값이 1이면 0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while문을 통과하고 바로 s 변수에서 이제 1을 빼는 동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s 값이 이제 1에서 0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P0는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때 또 다른 프로세스 P1이 마찬가지로 웨이트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s 변수의 값이 현재 0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P1 프로세스는 이 웨이트 함수에 들어오자마자 s가 0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조건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while 구문에서 반복을 하면서 비지 웨이팅을 하겠죠. 그래서 이 P1 프로세스는 이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계속적으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P0 프로세스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크리티컬 섹션을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시그널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s 변수의 1값을 증가시켜주는 코드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0에서 다시 s 변수 값이 1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P0는 빠져나가고 다시 P1이 이번에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웨이트를 다시 호출했을 때 s 값이 1이 됐으니까 이 while문을 통과를 하게 돼서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다시 또 s 변수의 값을 1을 빼게 되니까 자기가 P1이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 크리티컬 섹션의 세마포 변수가 0이 돼서 다른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동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세마포, 즉 세마포가 이렇게 0101과 같은 형태로 동작하게 되면 세마포 변수 값이 0101 사이에서만 동작을 할 때에는 뮤텍스 락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세마포를 반드시 바이너리 세마포로 사용하지 할 필요가 없고 다른 형태로도 이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동시에 수행을 하는데 특정 프로세스의 어떤 코드는 다른 프로세스의 어떤 코드보다 반드시 먼저 수행돼야 된다. 뭐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프로세스가 두 개가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는데 한 프로그램이 먼저 특정한 초기화 코드를 수행을 해야만 다른 프로그램이 그 기능을 사용하는 어떤 다른 기능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프로그램들 간의 선호 관계를 동기화를 유지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마포를 사용해서 이러한 부분도 처리를 역시 동기화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P1 프로세스와 P2 프로세스가 서로 동시에 수행을 할 때 P1에 있는 S1 코드가 P2에 있는 S2 코드보다 happen before 관계, 즉 S1이 S2보다 먼저 발생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넣어주면 wait 시그널 함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 세마포어 변수, 여기 sync라는 세마포어 변수를 어떤 값으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S1이 실행이 되어야만 S2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sync 변수는 값을 0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초기화를 0으로 해줘야만, 만약에 이 P2 프로그램이 더 먼저 실행이 돼서 S2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하려고 할 때 이 wait 함수에 먼저 wait 함수를 수행을 하게 될 것이니까요. 프로그램 코드상으로 앞서 있으니까 wait를 호출했을 때 이 sync라고 하는 세마포어 변수를 확인을 할 텐데, sync 변수 값이 0이니까 앞서 우리가 이 wait 함수의 구현을 보면 s 변수 값이 0일 때 대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계속 busy waiting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busy waiting을 하나요? P1 프로세스가 S1 코드를 수행하고 나서 시그널이라고 하는 동작을 세마포어 변수 sync에 대해서 수행해 줄 때까지, 그래서 시그널이라고 하는 동작을 sync 변수에 대해서 해주면 그제서야 이 sync 변수, 세마포어 변수가 0에서 1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여기 wait 함수에서 계속적으로 busy waiting 하던 P2 프로세스가 wait 함수를 통과해서 이 S2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드 수행 순서가 S1 프로그램을 먼저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2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동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마포어 변수 값을 어떻게 초기 값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마포어의 동작이 뭐 바이너리 세마포어가 형태로 동작을 하거나 또는 카운팅 세마포어 형태로 동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카운팅 세마포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카운팅 세마포어는 조금 더 프로세스, 이 동일한 공유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프로세스의 개수가 더 많을 때 그 여러 프로세스들 간의 상호 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카운팅 프로세스 세마포어를 사용하면 queue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개수에 대해서 카운팅 하는 형태에 의해서 데이터의 풀과 empty 상황을 이제 세마포어 변수를 가지고 제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이제 그 뒤에 나오죠.